남녀 간의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수급자 남성은 여성보다 몇 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는 의무보험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령액의 차이를 보면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들의 국민연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콕 집어 두 가지만 꼽는다면 경력 단절과 임금 격차를 들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당연한 결과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 양육까지 포기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극대화할 수 있는 30대를 자녀 양육과 맞바꾸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금액과 맞물려 부과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은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성비만 보더라도 20대와 30대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한 20대 남성은 51.4%, 여성은 48.6%로 성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30대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0대 남성 국민연금 가입률은 58.6%인 반면에 여성 가입률은 41.4%로 20대 남녀 간 차이 2.8%에 비해서 30대의 남녀 간 차이는 17.2%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0대 남성은 20대보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7.2% 상승한 반면에 동연령대에서 여성은 오히려 7.2%가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특히 30대의 경우 가장 안정적 가입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그 차이가 훨씬 더 두드러지는데요. 남성은 60.6%가 사업장 가입자인 반면에 여성은 39.4%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여성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는 임금 격차죠. 2019년 OECD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임금은 67.5% 수준입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소득이 작은 만큼 국민연금 불이익도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경력 단절과 임금 격차는 여성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남성 221만 명, 여성 163만 명 수준으로 남성이 약 1.35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도 남성은 60.11%에 이르지만 여성은 33.84%에 불과한 실정이죠. 국민연금 수급액도 턱없이 부족한데 전체 여성 수급자의 81%가 40만 원이 채 안 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성비는 엄청난 차이가 예측되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1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36만 4,790명인데 반해서 여성의 경우는 1만 88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무려 30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보완책이 있긴 하죠. 그 중에서 하나가 출산 크레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출산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출산 크레딧 적용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상태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으려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하죠. 2020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대한민국 0.84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산 여성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파생된 경력 단절과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여성의 노후 준비 관점에서 매우 치명적 위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비교해서 극명한 차이가 나는 만큼
여성의 노후 준비는 보다 세밀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은퇴 설계의 핵심은 남편 중심입니다. 아내는 남편 사후 적어도 8년 이상 홀로 살아야 하죠. 아내는 양가 부모 봉양을 외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편 퇴직 후 사망 시점까지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유병기간도 문제죠. 통계청에 따르면 남녀의 건강수명은 2020년 기준 66.3세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기대수명이 86.5세니까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투병기간은 20.2년입니다. 여자 인생의 4분의 1을 투병하는 것으로 보내야 한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은퇴 설계가 남성 중심이라면 아내의 노후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본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고 싶은 것은 사회는 물론이고 제도적 관점에서도 여성을 위한 노후 준비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성의 은퇴 준비가 잘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퇴 설계의 핵심은 부부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다 나은 노후를 원한다면 부부가 함께 논의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은퇴를 앞둔 부부들이 저지르는 7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그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첫째, 은퇴 후에 필요한 돈에 대해서 계산해보지 않는 실수. 둘째, 부부 중 한 사람만 재무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실수입니다. 셋째,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를 맞바꾸는 실수. 넷째, 부부간의 은퇴 후 삶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실수. 다섯 번째, 은퇴 준비를 돈 문제로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실수. 여섯 번째,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두지 않는 실수. 일곱 번째, 의료비 및 장기 간병을 고려하지 않는 실수 등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문제를 개선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7가지만이라도 부부가 합심해서 헤쳐나간다면 아내의 노후를 최소화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면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